어제 강의를 하고 나서 강의 내용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군달리니가 이제 여러 가지에 사용되는 에너지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줬었거든요. 어떤 곳에 사용되는가 몇 가지 예를 들어줬었는데 과연 잘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계속. 그래서 이것을 계속 군달리니 얘기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그냥 혼자만 알고 그냥 끝낼 걸 그랬나 하여튼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지혜명상 카페 회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이 강의를 계속 할까 말까 이걸 견해를 좀 들어보고 강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어제 강의한 내용을 쭉 한번 들어봤더니 용기를 갖게 됐어요. 선홍자 글 쓴 거나 강의 내용을 들으면은 선홍자 글이나 강의를 보면서 많이 배워요. 선홍자가 써놓고 선홍자가 배우니까 좀 이상하죠. 이런 경우에요. 강의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럴 적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혜도 좀 높은 지혜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하거나 글을 쓸 적에 그 지혜 수준하고 일상생활을 할 적의 지혜나 그런 에너지 수준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오늘 선홍자가 고민하고 이랬던 거는 좀 낮은 차원의 에너지와 낮은 차원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을 적이고 강의나 글 같은 건 높은 차원이기 때문에 낮은 차원 상태에서 높은 상태의 차원의 그 내용을 보면은 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일단 강의 시작해가지고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명상 카페 회원님들은 선홍자 내용을 들어보시고 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빨리 올리세요. 왜냐하면 지금 강의하고 다음 강의 때 그 군달리니 사용하는 방법 얘기가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올린 내용이 타당하고 그러면 좀 더 숙고해보고 그래서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예전 올렸던 강의 내용 다 내릴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그 설명을 좀 더 많이 할 것인지 그런 거 결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지혜명상 카페 회원님들이 워낙 요즘 말이 없으셔가지고 선홍자가 참고하기가 참 어려워요. 지혜명상 카페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선홍자 강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거나 또 나중에 사용하는 방법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얘기해 주시면은 선홍자 혼자의 경험뿐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경험 들어보고 참고할 게 많겠죠. 그리고 수정하거나 아니면 더 확대하거나 그러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계속 기본 개념 군달리니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음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회음부는 선홍자가 보기로 그곳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스위치, 밸브, 센서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센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회음부 부분이 다른 쪽에 군달리니하고 관련돼 있다고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군달리니와 관련돼서 말하는 것 말고 다른 곳에도 좀 쓰이는 걸 느끼거든요. 가령 어떤 긴박한 상황, 가령 이제 운전하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는 상황, 사람이 튀어나왔다든지 그렇게 깜짝 놀랄 적에 눈으로 보고 머리만 놀라는 게 아니라 그 회음부가 작동을 해요.
뭐 다른 분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회음부가 작동을 하고 회음부 주변으로 그 전기가 좀 흘러요. 그러니까 군달리니 에너지가 좀 작용을 한 것 같은 그런 것을 일으켜 손흥자가 이 군달리니가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은 생명 에너지, 생존 에너지 이렇게 말하라고 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강에서 말했죠.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군달리니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그랬죠. 손흥자가 보기로 이게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생존 에너지. 왜 생존 에너지라고 또 표현하냐면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놀래게 되면은 그 회음부가 동작을 하면서 위험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그 활용돼 활성화돼 그러니까 에너지가 근육이나 그런 곳으로 투입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짜릿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게 있죠. 회음부 쪽에서 작동을 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을 텐데 나중에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그냥 지금 미리 설명하죠. 뭐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는 좀 먼 미래 말고 지금 당장 위험에 처했을 적이에요. 좀 먼 미래로 친다면 지금 당장 배가 고파요. 그러면 생존하고 관련 있잖아요. 먹는 거는 그거는 지금 배고프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작용을 하지만은 그 좀 하루 굶었다고 죽지 않잖아요. 지금 한 보름이고 한 달이고 어느 정도 이상 굶어야 죽잖아요. 그러니까 좀 먼 미래라고요. 그거는 생존 위협이지만은 좀 먼 미래고 즉각적인 위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세요. 가령 이제 밀림을 걷는데 사자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가 나타났는데 아주 먼 거리면은 뭐 놀래긴 하겠지만은 안정권이니까 그래도 좀 큰 문제는 안 생길 텐데 어느 정도 거리에 와 있다면 좀 위협을 받을 만한 거리죠. 그 거리에 와 있을 적에 어떻게 이 육체가 반응을 하느냐, 이 신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죠.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맞서 싸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설명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부분 나중에 가해놀림에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그 세 번째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도망가는 것, 두 번째는 싸우는 것, 세 번째는 그 마비가 되는 것. 요 세 가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보통 싸우거나 도망가거나만 생각하잖아요. 그거 말고 마비가 되는 것이 있어요. 동물들도 그렇고 또 벌레들 보면은 방바닥에 지나가는 벌레 살짝 툭 건드리면은 갑자기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수용자가 봤을 적에 과연 죽은 척 하는 것인가. 사람들 보통 죽은 척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좀 있다가 다시 한번 툭툭 건드리거나 놔두면은 자기가 알아서 또 기억하죠. 그러다 또 건드리면 또 죽은 척하고. 그런데 손흥자가 봤을 적에는 예전에는 죽은 척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해놀림이나 그런 거 보면서 느끼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는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마비가 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다음에 뒤에서 또 얘기를 할 테니까 이 부분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나중에 기억을 해주셨다가 다음에 이제 가해놀림이나 그쪽 가서 마비가 된 증상 그때 좀 더 다루도록 하죠. 기억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마비가 되는 거는 이제 그런 것인지 알았으니까 됐고 그때 그 마비가 될 적에 엄청난 그 군달리니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다 군달리니 에너지가 작용을 해요. 그 다음에
싸워야겠다라고 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소롱자가 보기에 그 군달리니 에너지가 상체 쪽으로 좀 올라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가슴 쪽, 심장 쪽, 그런 쪽은 자극을 갖다가 소롱자가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심장하고 문제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가슴 쪽을 좀 해봤어요, 군달리니 에너지. 가슴 쪽을 좀 자극을 좀 해봤더니, 가슴 쪽은 좀 자극이 좀 잘 안 돼요. 아무래도 갈비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갈비뼈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해봤더니 좀 작용이 돼서 나오는데, 아무래도 갈비뼈 때문에 그런지 에너지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 강의에서 100%로 할 적에 가슴 아마 5%로 했던 것 같아요. 다리가 60, 그리고 복부가 25, 5, 10 아마 이렇게 했죠. 머리가 10, 가슴이요. 가슴 에너지가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가슴 쪽이 자극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농자가 가슴은 사용을 잘 안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달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슴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작용을 시켜봤어요. 군달리니 가슴에 있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걸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가슴 쪽으로만 해봤더니 가슴에 그 군달리니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심장 쪽이요. 심장이라고 봐도 되고 그냥 가슴이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한 지점이라고 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넓게 보시라고. 그 가슴에 군달리니가 작용을 하면은 에너지가 주로 팔하고 머리로 가요. 그리고 가슴도 힘이 강해지는 걸 느끼고, 근데 머리도 가지만은 주로 이 가슴 쪽이 그 팔로 좀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전투적으로 싸우려고 그런다거나 그런 것, 그럴 적에 팔로 소홍자 그랬잖아요. 그 팔 쪽은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고, 군달리니 에너지가. 그리고 팔은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 군달리니를 모아져서 저장하는 곳이라기보다는 사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번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여지껏 느끼기에도 그랬고, 요번에 가슴으로 에너지 작동시켜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팔은 이제 가슴에서 나온 에너지가 물리적인 힘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격할 적에 보면은 짐승들, 4발 달린 짐승들, 뭐 사자나 뭐 고양이나 닭을 보면은 발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입으로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슴이 팔하고 머리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머리로 가면 뭐 싸울 적에 이로 물어 뜯는 거겠죠.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도망갈 적에, 위기를 느끼고 도망갈 적에, 그러니까 사자를 봤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건, 뭐 머리가 판단했는지 몸이 판단했는지 어디가 판단을 했건 도망가야겠다라는 위험 공포를 느꼈을 적에 소동자가 보기에는 그 회음부가 작용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소동자가 의식적으로 건드린 게 아니라 자동으로 회음부가 작용을 하고, 회음부에서 양 옆으로 가면서 그 엉덩이 중앙 가운데요, 거기 쪽으로 마치 신경에다가 전기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좀 차고요. 근데 자동차 운전할 적에 그런 거는 순간적으로 놀랬지만 순간적으로 또 판단하잖아요. 안전 상태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는 안 했지만 만약에 위험 상황이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신경의 쪽에 자극을 주고, 군달리니가 갔는지 신경을 자극을 주는지 어쨌든 그쪽으로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가서 다리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겠죠. 그러니까 잘 달리겠죠. 그런 것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돼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다리 쪽에 에너지가 많다, 그것도 그 이유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상대랑 싸우는 것보다는 사실은 도망가는 게 편하고 안전한 방법이잖아요. 도망갈 데가 없을 적에는 뭐 싸울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런데 도망갈 기회가 있다 그러면 도망가는 게 가장 안전한 거죠.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다고 느끼면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요. 도망가지 못할 상황이면 뭐 쥐도 달려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리 쪽에 평상시에 다리 쪽에 그 군달링 에너지가 많이 모여 있는 거는, 수용자가 보기에,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치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원부가 지금 작동되는 다른 경우,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험을 느꼈을 적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 얘기했으니까 가슴 얘기 하나 더 해드린다면은, 우리가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낼 적에 소동자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일단은 화를 내는 거, 거기서 이제 화 이전으로 가야 돼요. 화내기 전에 어떤 상태였나? 그 생각이 많은 상태였고, 그 전에 가고 하면 이제 생각하다. 그 다음에는 생각은 이제 생각 그 이전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세한 생각도 있고, 그 더 이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심장이 먼저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전 단계로까지 내려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아랫배에서, 아랫배 아주 밑바닥 말고, 배꼽 좀 위쪽, 배꼽 근처,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올라와요. 마치 미꾸라지가 헤엄치는 것처럼, 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길고 크지 않았어요. 미꾸라지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미꾸라지는 조금 더 가늘었던 것 같고, 약간 좀 더 길었으니까, 가령 그런 거예요. 지렁이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지렁이. 산에나 어떨 때 보면 비 많이 오고 나서 아주 굵은 지렁이. 하여튼 그 정도 사이즈. 여자분들 징그럽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가장 비슷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이 꼬리침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밑에서 올라와서 심장에 딱 닿으면은 그 순간 심장이 폭발을 해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분노가 폭발하는 게 그런 식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소음기와 관찰해 본 바로는 그랬어요. 어떤 현상이냐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가 불꽃놀이 보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보면은, 대포로 쏘면은, 대포 쏜 곳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불꽃이 보이는데 꼬리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서 점점 밝아지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높이에서 갑자기 뻥 하고 터지면서 불꽃이 튀죠.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쭉 헤엄치면서 꼬리치면서 올라오다가 심장에 딱 닿음과 동시에 심장에서 폭발을 해요. 그것이 분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쪽은 보통 소음자 보기에 감정 이런 거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자, 하나씩 정리해 보죠. 맨 밑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위험에 대처하는 세 가지 경우. 하나는 도망가는 것. 도망갈 적에는 회음부가 작동을 하고, 그 다음 싸우는 것. 싸울 적에는 심장 쪽, 가슴이라고 해야 되고 심장이라고 해야 되고, 그쪽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마비 상태. 마비 상태는 온몸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그럼 온몸으로 에너지가 퍼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온몸으로 퍼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요. 마비는 정신, 머리 쪽으로 군달리니 에너지가 올라간 것이 아닐까. 머리 쪽으로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최근의 경험들, 그런 걸 비춰봤을 적에. 그러니까 다리로 간다면 다리가 움직일 거고, 팔로 간다면 팔이 작용을 할 텐데, 머리로 갔기 때문에, 머리는 운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면서 에너지가 다리나 팔로 가지 않고 생각 쪽으로 흐른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뇌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벌레들 위험에 닥치면은 마비 상태라 그랬잖아요. 소음자가 죽은 척하는 게 아니라 마비 상태 같다고. 그것이 작동된 것 아닌가. 그리고 동물들 보면은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죽은 척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죽은 동물, 냄새만 맡고 먹을 것 같더니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가끔 동물의 왕국에서 오죠. 동물의 왕국에서 꼭 동물의 왕국 그 프로가 아니라, 동물 나오는 그 부분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마비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머리로 군달리 에너지가 왔기 때문에 생각만 한다는 거죠. 공포를 느꼈을 적에 간혹 전쟁 영화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가장 무능한 지휘관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 지휘관이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는 거죠.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생각 쪽으로 에너지가 가고 아마 그런 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요 부분 아마 다시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이왕 말 나온 김에 나중에 뒤에 가서 잊어먹을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흥자가 해운부에 대한 생각은 대충 이 정도고요. 뭐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건 없네요. 대충 그런 회원부는 군달린이 작용하는 데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군달린을 작용시키는 것 다른 쪽으로도 사용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군달린이에 대해서 보통 비전으로 나오고 또 티베트 그쪽에서 파드마 삼바바요. 그쪽에서 봤을 때 군달린이가 근데 뭐 탄트라가 여러 가지 뜻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이 이게 성행위 그런 쪽이거든요.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사자가 죽으면 겪게 되는 내용들이 쭉 써 있는데 우리 회원님 중에서 미랄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자에서가 죽은 사람의 사후 얘기인지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수행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들어보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이 그림 첫째 날 보는 부처의 얼굴, 뭐 둘째 날 보는 부처의 얼굴, 뭐 그런 좌상 뭐 그런 것이 그림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부처가 좀 일반적으로 부처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가슴에 여자가 매달려 있는 것,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파드마 삼바바가 탄트라,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성행위를 통한 탄트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파드마 삼바바 제자가, 여제자가 예세초겔이죠. 예세초겔의 경우에도, 예세초겔 정기인가, 뭐 하여튼 그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봐도, 아주 짧은 대목으로 나와요. 수련하는 내용이. 거기에 보면 이제 뭐라고 이름을 표현했는데, 반려승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하여튼 그랬는데, 짝이 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짝. 그러니까 예세초결이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탄트라를 통한 쿤달리니가 성행위 쪽으로, 성에너지 그쪽으로 처음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행위 뭐 그런 쪽으로, 명상, 수련, 수행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소롱자 방법은 성행위 뭐 그쪽으로는 없어요. 그쪽으로 안 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못했어요. 다만 이제 추론은 하죠. 그냥 혼자 아마 대충, 소롱자가 생각하기 대충 아마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예 하나 들어봐 드릴까요? 가령 이런 거죠. 남자가 군달리니 에너지를 작용을 시켜서 그 에너지를 남자 성기를 통해서
여자 성기 쪽으로 보내죠. 그런다면 이제 여자는 여자 성기를 통해서 받아들인 것을 위로 상승을 시킨 다음에 여자 입으로까지 가져가고, 여자 입에서 남자 입으로 전달되고, 남자 입에서 더 커졌겠죠.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더 커졌겠죠. 여자 쪽 거쳐서 왔으니까. 그 다음에 그 남자 입에 있던 그 큰 에너지를 성기 쪽으로 내리고, 그러면 성기 쪽으로 내리면서 몸 안에 있는 쿤달리니 에너지를 더 많이 합쳐지고, 그 다음에 더 큰 에너지를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녀가 에너지가 순환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뭐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육체적으로 좀 같이 움직이면서 하면 좀 좋을 거니까, 뭐 월드컵이나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그 경기장에서도 파도 타기 하잖아요. 관중들이 한 바퀴 빙 돌죠. 파도 치면서. 그런 식으로 남녀가 그 박자에 맞춰서 파도 치기, 파도가 출렁이듯이 같이 출렁이듯이 하면서 에너지를 끌어올리고 넘겨줘서 내리고 올리고, 그러면서 서로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아무래도 남자도 앉아 있어야 되고, 남자는 앉아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 그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어야겠죠. 거기서 같이 앉아서. 아마 그 자세가 아마 가장 무난한 자세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손흥자가 생각은 하고, 그런 것도 몇 가지는 생각을 해봤지만은 실제로 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한 사람 마음도 잡기, 본인 마음 그 조절하고 하기도 힘든데 두 사람 마음을 맞춘다는 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그 예세 초계에도 따로 정해놓은 그 반려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반려 수행자가. 그게 있어야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처음 해가지고 성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하고 마음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만약 운이 좋아서 뭐 부부가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이 부분을 해보겠다고 한다면은 운이 좋은 케이스겠죠. 뭐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될지 안 될지 수롱자가 뭐 해보지는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그거 해보신 분들이 수롱자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농자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충분히 되니까 그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아마 그거는 각성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각성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주 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각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더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뭐 더 해가지고 그것도 군달림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 수련 과정으로도 삼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은 군달림 에너지를 각성시키는 그것 때문에 그럴 것으로 생각돼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의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에너지, 군달림 에너지는 일반적으로는 그 성에너지, 거의 뭐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왜 거의라 그러냐면은 그 외에도 군달리니 에너지라고 소용자가 보여지는데 어디에도 뭐 그것이 군달리니 에너지다 이렇게 써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대표적인 게 그 가해놀림이나 그런 거 생길 적에 정기적으로 좀 감전된 듯한 느낌, 그런 거, 그것도 군달리니고, 그리고 또 그 소변이나 대변을 볼 적에 일반적으로 말고 좀 오래 참았거나 아니면 잘 안 나오거나 했던 그럴 적에 지금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쾌감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어떤 쾌감이 있죠. 일반적인 쾌감 말고요. 어떤 특별한 날 좀 쾌감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특히 뭐 대변을 볼 적에 좀 잘 안 나오거나 좀 대변이 좀 커서 잘 안 나오거나 그럴 적에 끙 하고 소리 나고 그럴 적에 자기도 모르게 꼬리뼈나 꼬리뼈 바로 위쪽에 군달리니가 작동이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그 쾌감이 있죠. 그 쾌감이 어떤 쾌감이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적인 쾌감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그리고 군달리니가 성 에너지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손흥자가 가끔 장난치고 놀았을 적에 그게 성적 쾌감이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 에너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 것들도 군달리니의 에너지고, 그리고 전에 설명해 줄 적에 손목을 피관통에 잡고 있다가 놓았을 적에 그 전기에 감전된다는 거, 그것도 군달리니 에너지의 가능성이 많죠. 어쨌거나 군달리니 에너지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것들이에요.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느낌들, 그리고 추울 적에 오한이들 등골이 좀 오싹한 기분, 약간 좀 한기 느낌에서 무서워서 그런 때도 작용을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자세히 여러분들 분들이 관찰해 보면 무서웠을 적에 등골 오싹한 거고 추웠을 때 등골 오싹한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자가 좀 구분을 좀 두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등골이 오싹할 때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요. 다만 그것이 군달리니 에너지였다 그걸 몰랐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자가 무의식적으로 다 사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자도 더운 데서 춥다 이런 생각하다가 알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 정도면 뭐 군달리니가 어떤 에너지다 대충 다들 그런 경험들은 다들 하셨을 테니까 대충 이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지껏 설명한 것들 보면은 이제 그 군달리니가 어떤 형태인가 어떤 느낌인가 이것을 지금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정기적으로 전기에 감전된 듯한 그런 정기적인 느낌 얘기했고, 또 하나는 그 쾌감, 그 소비나 대변 그럴 적에 그 약간 성적 쾌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그리고 성행할 적에 그 쾌감, 그 두 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군달리니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군달리니 에너지를 작동시킬 적에 아주 급격하게 시키지 않고 좀缓慢하게 이제 아랫배에서 올릴 적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피부 전체적으로 약간 피부 쪽으로 약간 이제 감전된 듯한 그런 느낌 오죠. 약간 뭐 싸늘한 기분이라고 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하는데 머리 쪽으로 주로 많이 와요. 전기 감전된 듯한 게. 그런데 아랫배에서 군달리니 에너지가 쭉 올라온다고요. 그런데 올라올 적에 뭔가 좀 저항감을 느껴요. 그러면은 그 저항감을 느끼는 것도 하나의 그 뭐랄까 고무풍선에 담긴 것 같다 그럴까, 그렇거든요. 고무풍선에 공기가 담긴 게 아니라 물이 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비슷할 거예요. 그런 느낌을 느끼는데 그것은 좀 온화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 군달리니에 비해서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손흥자가 봤을 적에 정기적인 느낌이 오는 건 군달리니의 그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적 쾌감이 오는 것도 군달리니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래쪽에서 쭉 올라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성적인 그쪽으로 그 아랫배 쪽 그 회음부 쪽을 자극하지 않고 위쪽으로만 올리면은 그 쾌감 그런 거는 안 오게 되거든요. 뭐 적게 오거나. 근데 그 에너지, 군달리니 에너지가 올라올 적에 그 중간에 머리 쪽에는 이제 그러니까는 목 위쪽으로는 정기적인 에너지, 그 다음에 가슴에서부터 윗배까지는 어떤 그 풍선에 담긴 그 어떤 기운을 느끼고 밑에서는 이제 군달리니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저항감을 느끼겠죠. 풍선처럼 생긴 것. 그런데 그것을 손흥자가 보기에는 그것도 군달리니 에너지의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손흥자가 느끼는 기라는 것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라고 얘기하는 거, 기수련 하시는 분들, 손흥자가 예전에 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당연히 연구해보고 생각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좀 어렵죠. 좀 객관화되질 않고 사람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고, 그리고 소홍자 경험하고는 좀 많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소홍자가 느끼기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것이 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바로 그 중간에 풍선 안에 물이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의 그 에너지가
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동자 개념으로는 그 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느낄 수 있는 게. 그런데 전기 감정만 느낄 수도 있고, 중간에 그 기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군달리니도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이거를 중간에 거를 기라고 하면 군달리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능자의 견해지만은, 밑에서, 군달리니 에너지를 올리면은, 위에 정기적인 에너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쭉 올리면은 그 위에 있는 그 기가 그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눌려요. 좀 눌리다가 그 다음에 압력을 봐서 같이 좀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 기는 올라가는 속도가 좀 느려요. 거기에 비해서 군달리니 에너지는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추월해버리죠. 군달리니 에너지가 기를 추월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요, 머리로. 그럴 적에, 그러면 기라는 에너지가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밀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군달리니하고 같이 섞여버려요. 같이 녹아버리죠. 그런 거로 봤을 적에 수능자가 생각하기로,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개념이 나오는데, 군달리니 에너지가 그 기로 변환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우리 몸의 그 육체가, 일반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얘기할 적에 어떻게 유지되냐, 그러면 이제 호흡을 하고, 뭐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그 에너지들, 화학적인 에너지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런 측면의 그 에너지들, 그런 것으로 작용도 하지만은, 그거는 일반적인 경우고,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에너지들은 우리가 일생생활 하면서 쓸 적에, 모든 기는 다 사용이 되겠죠. 뭐 ATP라 그러니까 그 인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에너지, 근육에서 에너지를 내려 가지고 운동하는 그런 그 사이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기도 작용을 할 것이고, 군달리니도 작용을 할 것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건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것 말고, 그런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일상생활 하면서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보다 힘을 좀 더 많이 내야 될 적에, 좀 무거운 걸 들어야 되거나 좀 빨리 달려야 되거나 좀 에너지가 좀 많이 필요할 적에 사용되는 에너지가, 소음기하고 봤을 때는 이 기예요. 기가 사용되고, 아주 위급할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자를 만났거나 그러니까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것, 그럴 적에 사용되는 게 군달리니 에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음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그 운동을 하거나 운동선수가 달릴 적에 뭐 아주 뭐 볼스트인가요? 그분 아주 100m 달리기 잘하시는데, 그분이 물론 군달리니도 좀 사용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기를 더 사용하는 경향, 육체적인 에너지하고 기를 주로 사용하는 경향. 그런 반면에 이제 일반인들이 아주 뭐 평소에 없었던 거의 초능력이라고 뭐까지는 얘기하기 뭐하지만, 하여튼 평소보다 엄청 잘 달리거나 엄청난 힘을 내거나 그런 거 가끔 나오죠. 사람들한테 얘기되고 뭐 뉴스에 가끔 나오든지 뭐 아주 드물게, 그런 경우는 군달리니 에너지가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군달리니 에너지는 기 에너지에 비해서 좀 부드럽게, 물론 사용하면 부드러운데, 일반적으로 좀 거칠다. 기 에너지는 좀 부드러워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기 에너지도 물론 격하게 쓰려면 격하게 쓰겠죠. 그렇지만은 군달리니 에너지 격한 거하고는 비교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좀 강렬합니다. 그리고 좀 거칠어요. 그러니까 잘 다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세 가지를 느낄 수 있는데, 기 에너지를 기라고 이제 따로 표현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어차피 전기 에너지도 군달리니 에너지가 전기화되는 거니까 기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군달리니 에너지 하나의 변형 상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어쨌거나 어느 걸 느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에너지의 종류 그쪽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에너지의 종류는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